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인천 뉴스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인천 앞바다의 야간 조업 금지가 44년 만에 해제됩니다. 따라서 3월부터 어민들은 야간 조업이 가능해집니다. 서구 자원순환센터 건립을 위한 후보지 선정의 의견 차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후보지 12곳 중 3곳으로 압축하는 과정이 무산되었으며 이에 따라 최종 선정이 인천 중구는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사비를 지원합니다. 최대 40만 원이 한 가구당 제공되어 청년층의 주거 비용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인천 앞바다는 지난 1982년부터 야간 조업이 금지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44년 만에 이 규제가 풀리면서 오는 3월부터는 야간 조업을 할 수 있는데요. 서울시 면적의 약 4배에 달하는 어장이 확대돼 어민들의 소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정책 간담회. 야간 조업 제한을 풀기 위해 관계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1982년부터 야간 조업이 전면 금지된 인천 앞바다. 어민들은 현실적으로 조업할 시간이 부족하다며 규제를 풀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야행성, 난류성 어종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이러한 잡을 기회를 우리 어민들은 놓치고 있습니다. 44년 동안 82년도에 시작된 규제를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간담회 이후 해양수산부는 관계기관들과 협의를 마치고 야간 조업 규제를 해제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우선 올 상반기 성어기인 3월부터 6월까지 인천과 경기 지역 야간 조업과 항행을 전면 허용하기로 한 겁니다. 이번에 규제가 완화되는 해역은 2,399제곱미터, 서울시 면적의 약 4배에 달합니다. 어선 900여 척의 야간 조업이 가능해져 연간 136억 원의 경제 효과가 기대됩니다. 인천 바다를 24시간 온전히 누비면서 안보 때문이라는 이유로 조업을 못 나가서 밤바다를 바라만 봐야 했던 어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드디어 뜻을 이룬 것 아닌가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획부터 유통, 가공, 외식업에 이르기까지 중소상공인분들과 제조업체 경영 여건 개선으로 인천 해양경제 전반에 새로운 활기가 불어넣어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야간 조업 시 안전 문제도 제기됐는데 우선 지자체 어업지도선과 민간 당직선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강화도 주변 어장은 안보상 이유로 일출과 일몰 전후 각 30분씩 총 1시간만 연장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BTV 뉴스 이정리입니다. 인천 청라 시티타워가 원안 높이로 건립이 확정됐습니다. 청라국제도시 호수공원에 건립 예정인 시티타워는 지난 2024년 서울항공청이 김포공항 이착륙 항공기 운항 저축 우려를 제기하며 검증 결과가 나올 때까지 건축 중지를 요구했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시작된 항공 안전성 검증 용역 결과 모든 검증 항목이 가능한 것으로 결론나면서 당초 계획했던 448m 높이로 건립이 확정됐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용우 의원은 항공 안전성 문제가 해결된 만큼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천시가 인천 1호선을 송도국제도시 809까지 연장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용역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송도 달빛축제 공원역부터 송도 국제도시 809까지 1.74km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총 사업비는 4,020억 원입니다. 인천시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관문을 통과하기 위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최신 교통 수요 자료와 앞으로 개발 계획을 반영해 경제성을 분석하고 중장기적 미래 가치와 파급 효과를 입증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21일 인천 서구가 자원순환센터 입지 선정을 위한 회의를 열었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가 꾸려진 후 14번째 회의인데요. 12곳의 입지 후보지 가운데 3곳으로 반드시 압축하겠다고 했지만 이번에도 불발됐습니다. 서구와 검단 지역 주민 대표들의 의견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1일 열린 제14차 인천 서구 자원순환센터 입지선정위원회는 발표했던 12곳의 후보지 가운데 3곳을 압축해 결정해야 했던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후보지 압축에 실패했습니다. 참석한 위원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하는데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겁니다. 이유는 입지선정위원들 간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 서구 지역 위원들은 현재 검단 주민들이 주장하는 청라 소각장 현대화 사업은 이미 끝난 얘기라며 검단 지역이 선정되면 서구 권역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검단 지역 위원들의 입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12곳의 후보지 중 8곳이 검단 지역에 몰려있는 건 불공평한 데다 앞으로 분구를 코앞에 두고 있는데 분구가 된 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양측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넘어야 할 산은 또 하나 있습니다. 지난해 내년도 살림을 확정짓는 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위원회에서 자원순환센터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돼 버렸기 때문입니다. 삭감된 전략환경평가 용역 예산은 모두 1억 7천만 원. 자원순환센터 입지 후보지가 결정되더라도 곧장 용역 착수에 들어가긴 쉽지 않다는 얘기가 됩니다. 서구청은 다음 달 열릴 제15차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반드시 3곳으로 압축해 발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위원회 내부에서의 의견도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라 결론을 내기에 쉽지 않아 보입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생후 83일 된 아들을 엎어재워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부가 징역형과 금고형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29일 선고 공판에서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아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편 B씨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지난 2024년 9월 인천 미추홀구의 한 주택에서 생후 83일 된 아들 C군을 엎어재워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C군이 숨지기 2달 전에도 바닥에 떨어뜨려 머리뼈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재외동포청 이전 논란과 관련해 유정복 시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출범한 지 3년도 안 돼 이를 뒤집으려는 것은 국민 기망행위라고 지적했는데요. 재외동포청을 사수하고 인천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범시민 민관정 비상대책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정윤 기자입니다. 연일 가열되고 있는 재외동포청 이전 논란. 유정복 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 한번 유감을 표했습니다. 김경엽 재외동포청장의 광화문 이전 검토 발언에 대해 행정 신뢰를 무너뜨리는 졸속 발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겁니다. 정부가 인천을 최적지로 선정했는데 개청 3년 만에 이전을 검토하는 것은 300만 인천 시민과 재외동포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전을 정당화하기 위해 내세운 근거조차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재외동포청장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어렵게 유치한 재외동포청을 이제 와서 업무 효율성과 서울 접근성을 핑계로 이전을 검토한다는 무책임한 얘기로 인천 시민의 분노를 들끓게 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도대체 개청한 지 얼마나 됐다고 짐수할 공개부터 하십니다. 유 시장은 다른 공공기관의 이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현재 인천의 공공기관 비중은 2.3%. 그런데도 다른 지자체에선 인천에 있는 한국환경공단, 극지연구소 등 공공기관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유 시장은 단순한 기관 분산이 아닌 지역 특성과 현장성을 반영한 지방 분권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역 정치권에도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은 수도권 메리츠 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에 있는 것이고 항공안전기술원은 공항에 있는 인천에 있어야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설립 취지와나 인프라를 무시한 채 기계적인 균형 발전 논리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유 시장은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관할권 이관도 언급했습니다. 사자 합의에 따라 인천시로 이관을 해야 하는데 정부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유 시장은 이제 인천의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행동해야 할 때라며 이를 위해 범시민 민관정 비상대책협의체 구성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해사 사건과 국제상사 분쟁을 전담할 특수법원 설치를 두고 인천과 부산 간 유치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천 내에서는 벌써부터 송도와 제물포를 중심으로 한 유치 경쟁이 본격화되는 모양새입니다. NIB 노유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사 사건과 국제상사 분쟁을 전담할 특수법원 설치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인천에선 법원 유치를 둘러싼 경쟁도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27일 인천시의회에서 송도 국제도시를 거점으로 한 해사법원 설치 필요성이 공식 제기됐습니다. 이강구 의원은 송도 유치를 내세우며 해사 국제상사법원을 국제분쟁 클러스터로 확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법원은 모였지만 법률 산업은 잘하지 못했습니다. 해사 국제상사법원만큼은 반드시 이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이 의원은 송도엔 이미 국제기구와 해양 관련 핵심 기관이 모여 있고 전문 인재를 위한 기반도 갖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국제재판과 중재, 국제회의를 연계해 법률 산업으로 키울 수 있다는 구상입니다. 여기에 공항 접근성과 GTX-B, KTX 등 광역 교통망까지 더해지며 송도가 국내외를 잇는 국제사법 거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수도권 주요 고속도로망을 갖춘 국내 유일의 국제 전국 복합 접근 도시입니다. 전국 관할 특수법원이 자리 잡기에 송도보다 적합한 도시는 없습니다. 하지만 인천 내부에선 또 다른 유치 구상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천 동구는 제물포를 중심으로 주민 서명운동에 나서며 해사법원 원도심 유치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한편 해사 국제상사법원 설치를 위한 관련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됐습니다. 해사법원을 두고 인천과 부산에 각각 설치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가운데 정부와 국회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NIB 뉴스 노율입니다. 인천광역시 교육청은 구글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인천 AI 교육의 미래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한 협의회를 영국 현지에서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의회는 인천시 교육청의 핵심 정책인 일거스와 AI 교육을 융합하고 인천만의 특화된 미래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구글과의 협업 기반을 공고히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시 교육청 방문단은 구글 런던 오피스를 찾아 구글 측 관계자들과 AI 시대에 발맞춘 교육의 미래 방향성을 모색했습니다. 영종국제도시와 송도국제도시에서 서울 강남까지 가는 광역 급행버스 노선이 신설됐습니다. M6463번은 이편한 세상 영종 하늘도시를 출발해 운서역을 거쳐 강남역과 양재 꽃시장까지 운행합니다. 또 M6464번은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2차를 기점으로 인천대 입구역 등을 경유해 강남권을 연결하는 노선입니다. 인천시는 우선 노선별로 버스 3대씩 투입해 운행하고 이후 차량 수급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증차한다는 계획입니다. 인천시가 올해 전기 자동차 9,733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20% 늘어난 규모입니다. 보조금은 전기 승용차가 최대 754만 원, 전기 승합차는 9,100만 원입니다. 특히 올해는 전기 화물차와 소형 전기 승합차, 또 내연 기관차를 전기차로 바꿀 경우에 추가 지원금을 줍니다.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인천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개인, 법인 사업자면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기 침체 장기화, 청년 고용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많은데요. 인천시 중구에서는 이런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사비 등을 지원합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인천시 중구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 이사비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사비 지원 내용은 부동산 중개 보수비, 차량 대여비, 운반비, 포장비 등 이사 실비입니다. 최대 40만 원을 지원합니다. 단 청소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대상은 2006년 이후 중구에 전입 또는 이사한 19세에서 39세 무주택 청년 가구 세대주입니다. 당장 이사비만 해도 이거 현찰에 나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비록 크진 않더라도 이제 그 시작을 거기부터 하고
이후에 이제 뭐 취창업에 대한 것들도 여러 프로그램들을 도입을 해서 지원하고 결국은 우리 중구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걸 돕는 거죠. 중구는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거쳐 지원 자격의 문턱을 낮췄습니다.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100% 이하에서 120% 이하로 변경했습니다. 거주 여건도 일부 완화했습니다. 전월세 임대차 계약 1년 이상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고시원, 오피스텔 등 비주택도 지원받게 됩니다. 지원을 원하는 청년은 다음 달부터 인천 청년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에 취항 중인 항공사가 총 101개를 기록하며 지난 2001년 개항 이후 처음으로 취항 항공사 수 100개를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인천공항 개항 당시 취항 항공사는 47개 항공사로 개항 당시와 비교하면 약 115% 증가한 수치입니다. 취항 항공사 증가와 함께 인천공항의 취항지도 53개 국가 183개 도시를 기록하며 개항 이후 가장 높은 항공 네트워크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고 공사는 설명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버스 차고지에 수소 복합기지가 들어섰습니다. 인천시와 인천국제공항공사, SK플러그 하이버스는 지난 2023년부터 예산 142억 원을 들여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번에 구축 사업이 완료되면서 액화수소 충전소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곳에선 시간당 320kg의 수소 충전이 가능해 하루 최대 240대의 대형 수소버스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여행객들이 이제 실시간으로 도착 수화물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인천공항 본부세관은 30일부터 제1여객터미널 도착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실시간 도착 수화물 정보 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특정 항공사에서만 운영돼 왔는데 앞으로는 제1여객터미널 취향 항공사 68개 전체로 확대되면서 여행객들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시간 도착 수화물 정보 조회 서비스는 인천공항 모바일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 주간의 우리 지역 사건 사고 소식을 들어보는 인천 소방 브리핑 시간입니다. 인천 소방본부 진기종 언론홍보조정관과 함께합니다. 조정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한 주간 주요 사건 사고 소식 전해주시죠. 네, 먼저 화재 사고 소식입니다. 1월 22일 오후 8시 36분 계양구 계산동 상가 옥상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난 7층에는 폐 목재와 페인트 등 다량의 가연물이 있어 화재 진압에 3시간이 넘게 걸렸고 불씨가 바람에 날려 인근 건물로 번지면서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자세한 화재 원인은 조사 중입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창고 및 사무실 등 소방서 추산 49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24일 오후 8시 2분 중구 운소동 중학교 내 공사장 컨테이너에서 불이 났습니다. 내용 온풍기 배선에서 정기적 요인에 의해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되나 자세한 원인은 조사 중입니다. 이 불로 컨테이너 및 내부 전기 제품이 일부 소실되어 소방서 추산 785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26일 오전 6시 38분 서구 청라동 청라국제도시역 인근 도로상 캠핑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차량 내 조수석 후면부에서 정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되나 자세한 원인은 조사 중입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차량이 피해를 입어 소방서 추산 1,8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27일 오후 12시 30분 서구 마전동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1층 외부 쓰레기 더미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원인은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불로 공장 및 공장 내 기기류와 자재류가 소실되는 피해가 발생하여 소방서 추산 4,585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27일 오후 6시 미추홀구 하객동 빌라 지하에서 불이 났습니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주민 6명을 구조하고 단순 연기 흡입 환자 1명을 병원에 이송했습니다. 이 불로 건물 내부 및 가재 도구가 소실되는 피해가 발생하여 소방서 추산 658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정기적인 요인으로 분이 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자세한 원인은 조사 중입니다. 29일 오전 5시 56분 서구 과자동 플라스틱 재활용 가공 처리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관계자 한 명이 현장에서 구조됐지만 크게 다친 곳은 없었습니다. 불은 1시간여 만에 완전히 진화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변압기에서 불이 났다는 초기 신고를 바탕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입니다. 다음은 구조 구급 활동 소식입니다. 28일 오후 3시 29분 계양구 계양산에서 등산을 하던 등산객이 발목 부상을 입었다는 신고가 119로 들어왔습니다. 이 사고로 등산객 한 명을 응급처치하고 인천 소방 헬기가 출동하여 병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최근 이어지는 한파로 전기 히터와 온열기 등 전기기기 사용이 크게 늘면서 관련 화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기기기 사용 시에는 반드시 사용 설명서를 지키시고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천소방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인천 동구가 설 명절을 맞아 동구사랑 상품권을 15% 할인 판매합니다. 할인 판매 기간은 다음 달 2일부터 13일까지입니다. 동구사랑 상품권을 구매하려면 새마을금고와 신협, 농협, 신한은행을 방문해야 합니다. 본인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한 사람당 50만 원까지만 살 수 있습니다. 인천시립교향악단 2026 인천 영 아티스트 콘서트가 2월 25일 오후 7시 30분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립니다. 인천 영 아티스트 콘서트는 인천에 연고를 둔 잠재력 있는 젊은 음악인들을 발굴하고 오케스트라 협연 무대를 통해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기획된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위해 인천시향은 지난해 3월 협연자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엄정한 1, 2차 오디션을 거쳐 9월 최종 협연자 3명을 선발했습니다. BTV 뉴스는 뉴스 홈페이지에서도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BTV 인천 뉴스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ake it easy, she said.